안녕하세요. 토요일 옵니다. 오늘은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신 분 한 분이 있으셔서 그분이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참말로 애니메이션을 걸긴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네요. 예쁘게 찍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얼굴을 안 보여드립니다. 눈다랗기가 좀 나서 안과를 갔다 왔더니 좀 눈이 부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목소리는 괜히 멀쩡한데 눈이 상태가 안 좋아. 여러분한테 보이면 이제 눈 안구 테러이실 것 같아서 제가 얼굴은 안 하고 PPT하고 홍진 XPRP만 가지고 퇴사 처리에 대한 첫 단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댓글 중에서 박민정님이 퇴직금 정산 강의 한번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민민님이 저한테 한 200명 넘어가서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중일 엄마님도 지난번에 뭐 바우처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 바우처 동영상 보고 고민했던 게 해결됐다고 그렇게 댓글을 올렸던 기억이 나요. 일단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말이 좀 버벅거리죠. 어제까지 조국 청문회하고 그런 거 보느라고. 여하튼 퇴사 처리나 인사급여는 생각보다 좀 되게 복잡해요. 일단 순서를 먼저 보면 제가 해야 될 프로그램은 XPERP 홍진 프로그램으로 퇴사 처리하는 것을 모두를 보여드리고 방법을 좀 한번 훑어보면서 동시에 실무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홍진 프로그램의 교육용에 세팅을 해놨어요. 직원들 몇 가지를 세팅을 해놨는데 일단은 그 분들은 가짜 분들이니까 크게 개인정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백데이터 넣는 게 조금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 뭐 하나 여러분들 알려드리려면 제가 기본 세팅을 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찍는 게 잠깐 영상은 단 몇십 분일지를 모르지만 제가 준비하는 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끝나고 나면 항상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그런 걸로 힘을 내고 좋아요하고 구독을 봐요. 여러분 좀 많이 해주셔야 힘이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급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급여 프로그램에서 잠깐 펜을 한번 굴려야 되겠네요. 이쪽이 사실은 퇴사자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엮였어요. 보험, 그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세법,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다 엮여 있어갖고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거 찍기는 별로 그닥 생기진 않는데 이거는 상하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 중 하나, 뭐 상, 중상, 뭐 이렇게 이거를 상으로 못하고 1, 2, 3, 4를 하겠어요. 저도 어떻게 나눠서 세 분야에서 끊어질지 몰라서 일단 인사급여. 인사급여는 이 사람이 근로자에 대한 퇴사 의견이 오거나 아니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고사직 하게 되면 퇴사 처리합니다. 이거를 어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사 기본 정보 프로그램에 퇴사 처리를 등록을 하죠. 얘가 일단 모든 일의 시작이고요. 1번 인사급여의 세팅 등록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나눠야죠. 퇴직금 지급을 하는지 그죠? 그리고 퇴직금 지급하면서 여태까지 1년치 1월 1일부터 퇴사한 그 순간까지의 연말정산을 기본으로 해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정산해서 환급할 건 환급하고 수납할 건 수납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천징수할 것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원천징수에는 퇴직금하고 연말정산 것까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 것까지 다 포함한 한 장짜리로 신고를 합니다. 이거를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해당하는 퇴사 직원만 하는 거니까 요거는 해당하는 퇴사자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누가 저한테 펜 굵기를 좀 굵게 달라고 안 보인다고 퇴사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죠. 다음 달에 해당하는 귀속에 다음해까지 4대 보험을 상실하고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퇴직급여 지급 내역 신고는 상실하는 건 8월 한 중반쯤에 얘가 퇴사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내역 신고할 수 있는 게 국세청에서 오픈이 돼요. 그때 만약에 1월부터 뭐 7월 말까지
중도 퇴사하신 분 있으면 8월 중반에 열리면 이때 입력해 주시면 연말정산할 때 일이 좀 덜 하겠죠. 이때 열려져 있으니 요거는 퇴직급여 지급 내역 신고를 이때 해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퇴사하는 걸로 인해서 해야 될 처리는 되게 많아요. 그죠? 나 뭐 해야 되냐면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는 그 퇴사 처리는 한두 번 했던 사람도 실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가 작고 왜 실수를 하냐면 이건 매달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해. 그러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이게 뭐가 됐는지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리를 꼭 해야 된다. 글씨 막 갈라지죠? 자, 그러면 지우고. 이제 또 펜대를 굴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굵게 하는 거는 좀 화면 좀 크게 해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글씨가 작다고 하시는데 내가 너무 글씨가 굵으면 여러분한테 써줘야 할 것들이 못 적게 되겠어요. 너무 굵어서 죄송하지만 포인트 그냥 2로 할게요. 써봤더니 안 되겠네. 이제 퇴사 처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퇴사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빨간색으로 직원의 근무기간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근무기간을 확인하시냐면 이게 약간 그 노동법하고 관련돼 있죠.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한테 100% 퇴직금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기준은 1년 이상 근무를 했는지 아니면 1년 미만 근무를 했는지 요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했으면 그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이상의 또는 31일일 수도 있고 평균 임금, 이거 오타 났네요.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이 됐으면 한 달치, 2년이 됐으면 두 달치, 3년이 됐으면 석 달치에 대한 평균 임금을 지급합니다. 말 그대로 평균 임금은 상여를 포함한 것까지 평균 임금에 포함되겠죠.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1년이 먼저 초과돼야지만 이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이 돼야지만 퇴직금을 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 1년 미만이다 그러면 퇴직금 정산 안 하고 그냥 기본 연말정산하고 급여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직원에 대해서 근무 기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 더 얘기하면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권고사직이나 그죠? 계약 만료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계약 만료로 인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퇴직금을 만약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원래는 권고사직 계약 만료는 고용산재 고용보험에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근로한 자한테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8개월 정도 넉넉 잡고 8개월은 근무하셔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이더라도 이 사람이 공고사직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 또 이게 한 근로 직장에서 8개월이 기준이긴 한데 만약에 전 직장하고 지금 현재 현 직장하고 합쳐서 8개월 이상 되셔도 돼요. 전 직장은 자진퇴사였고 현재 직장은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라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납입 개월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4대 보험에서 따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머리에 좀 쥐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처리해야 할 업무는 1년 이상은 퇴직금, 1년 미만은 퇴직금을 미지급합니다. 처리해야 할 업무는 사직서를 수령하십니다. 계약 만료인데도 사직서를 수령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수령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있죠. 직원들마다. 좀 이렇게 말이 많고 아는 것 많아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보는 거를 못 견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소장님이 얘기해서 이제 이래서 당신은 뭐 입주민의 민원도 받고 대표 회장님도 당신이 근무하는 거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니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도 그 순간 그 사람 얘라고서 갔어도
이 사람이 이제 엿먹으라고 해서 노동청에 갈 수 있어요. 가면 자기는 이건 부당해고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디밀 수 있는 게 사직서예요. 계약 만료라도 일단은 사직서는 받는 게 중요해요. 혹여 모르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데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약 만료라고 해도 무슨 인생 계약 만료해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A라는 직원이 약간 네 가지가 없고 4차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일을 잘 안 하고 숨어 있고 잘 쉬는 시간에 낮잠 자고. 쉬는 시간 낮잠 자는 거 누구 보러 갑니까? 근데 그 일근자는 쉬는 시간에 딱 정해진 시간에 가서 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민원가도 자기 입주민의 그 세대 민원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으니까 이제 대표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이 이제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사직하기로 했어요. 너 그만 나와라. 네, 이래서 우리가 입주민 민원도 많이 받고, 그리고 당신의 근무 태도를 보아하니 지각도 자주 하고, 소장님이 시키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같이 일할 의지가 없다는 걸로 판단하여 당신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는 네,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한 달 전에 거의 대부분 30일 전에 사직을 권고를 통보하잖아요. 통보하셔야 돼요. 통보하면 이제 30일 동안 내가 그동안 한 게 뭐인데 이렇게 섭섭함과 그런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일을 싹싹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통보했어도 나중에 노동청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이거는 A의 사례고 B라는 사례로 소장님하고 싸웠어. 소장님하고 싸우면서 A 나 들어서 안 다닌다고 해서 그만뒀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온 거야. 자기는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얘기해도 소장님이나 동료들은 아니 설마 얘가 이 사람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만두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출근할 때가 돼도 안 오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 컴퓨터에 모니터에 포스트잇으로 들어서 안 다닙니다. 새로 사람 구하십시오 라고 붙여놓고 갔어요. 난리 난 거죠. 그 부랴부랴 사람 구하고 오지도 않으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서 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 구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노동부에 자기 부당 해고라고 퇴고 통지서도 없이 그만뒀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이 포스트잇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 사진 찍어 놓고 사진에도 날짜 찍어 놓고 이걸 좀 갖고 있어야지 소명이 된단 말이죠. 이게 노동부라는 게 그 사업장 위주로 얘네가 판단하지 않아요. 노동부 그 노동자의 눈으로 여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거 너무하다. 왜 우리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주냐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부서가 노동부예요. 노동자는 많이 착취당하는 부서이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그 사람 고용주의 비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자기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도 수긍하고 대부분 여태까지 우리 한국의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많이 갑질이라던가 이런 거 막 참아내시잖아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부서예요. 얘는 솔직히 저는 올바르다고 봐요. 대신 이쪽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남겨두셔야 된다. 포스트도 남겨두시고 만약 그 사람이 그만둔다 하면 녹음이라도 하시고 사직서를 수령하셔야 된다. 녹음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서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걸 녹음하는 거는 정상 상작이 돼요. 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A하고 B하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C가 조용히 얘를 녹음해요. 이거는 도청이에요. 이거는 합법적인 증거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서로 얘기할 때 A가 녹음하다든가 B가 녹음하는 것 이거는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처리할 때 그 다음에 또 4대 보험 상세 신고를 또 제때 해주셔야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급여에 급여를 꽂아주고 퇴직금도 입금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썼던 방제실 키라던가 사무실 키 모두 반납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 근무지에 제출할 원천징수 영수증도 발급해서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에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전화가 와요.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하게 자료도 하려고 하면 그때 팩스 보내주셔도 되는데 만약 이 사람하고 다시는 얼굴 꾸락서니가 보기 싫다. 그러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서 아니면 우편이라도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직화시ken선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퇴직 추계 정산이라고 참고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언제 쓰냐면 예산 작성할 때 써요. 예산서. 그때 쓰지 크게 쓰진 않는다. 뭐 그 홍진에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맞는 모듈인 것 같은데 그게 현실에서는 많이 와닿지는 않는다. 그래도 쓰면 좋다. 그러면 교육장으로 얘를 잠깐 내리고 얘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등록된 걸 제대로 확인하려고 봤는데 여러분도 좀 확인하실 때 연말정산이나 이 사람이 이제 정산하기 전에 급여조에 급여 현황 출력을 좀 보세요. 보시고 기간을 넣을 수 있어요. 조건을. 기간별이라던가 여기 보면 월별, 항목별이 있는데 기간별로 해서 저는 기간별로 해서 조회를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나간 게 제대로 맞는지 가끔가다 실수로 두 번 저장하면 이때 지급 총액이 700이잖아요. 두 번 저러면 7이 14, 1400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날짜가 말일날, 31일날 저장할 거를 30날도 저장하고 실수로 31일도 저장하면 급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두 번 지급한 걸로 인식해서 그 다른 급여가 두 배가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한번 필터링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여 현황 출력에 여기 기간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여기 급여 연월 넣고 조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월별은 해당하는 월별 9월 것만 해니까 이거는 급여 명세서 출력하는 거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잘 보진 않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퇴사 처리하려면 인사급여에 여기 보면 인사관리에 인사기본 정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우리 한 직원 하나를 퇴직시키죠. 재직자, 현재 재직자를 보시면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베 있죠, 아베. 이 사람을 퇴직을 시키겠습니다. 이 사람은 퇴직 일자를 9월 말로 한번 해볼게요. 2019년 09 9월이니까 며칠까지 있을까요? 30일이죠? 30. 사유는 그냥 이거 할까요? 권고사지? 그리고 좀 우리가 나중에 보기에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끼리는 써줘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입주민 민원? 또 많고, 근태, 불량. 그냥 간단하게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 자료를 요구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었지 하고서 뭔가 찾으려면 좀 헷갈리시잖아요. 이때 저장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베는 2019년 9월 30일자로 아웃시킵니다. 입주민 민원, 대한민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근태불량, 그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죠? 우리나라 사법 체제를 그냥 무시한 거죠. 그래서 퇴직 처리 시킵니다. 퇴직 처리 이렇게. 근데 이거 제가 뭔가 좀 잘못했나본데요. 이 사람이 1월 8월 이상하다. 제가 이 사람은 뭔가 했나 잘못했나 전체 그냥 이 사람을 할까요? 뭔가 제가 시스템 걸어놨는데 이분으로 하죠. 다시 하겠습니다. 이 자진치사는 이거 퇴직 좀 취소할게요. 이렇게 퇴직 취소하시면 돼요. 이 재수가 없어서 이번에 퇴직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2019년 09 31일 재수 없음. 그래서 어떻게? 권고 퇴사. 근태불량. 그래서 퇴직 처리. 얘는 제대로 들어갔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 재수 씨를 퇴직 처리합니다. 기간은 언제냐면 저도 메모를 한번 할까요? 300001 이재수 이 사람이 입사는 2016년 3월 2일 서문이에요. 그리고 퇴직은 2019년 9월 30일. 근데 교육용이라 급여가 2016년 건 안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좀 계산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여기, 인사 기본을 퇴사 처리했으면 이 사람은 퇴사자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이 재수. 이렇게.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 사람 퇴사가 아니면 퇴직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퇴사자 중에 그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잠깐 PPT를 볼까요? 인사 기본에 퇴사 처리를 하는데 퇴직 정산 작업까지는 제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급여를 주는 거는 급여 지급대장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넣고 급여를 줬겠죠. 근데 9월 말일자 급여도 줘야 되니까 급여 계산을 들어갈게요. 이재수 아까 제가 취소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그럼 다시 체크하시고 계산하기 눌러서 기본 세팅이 안 돼 있었네요. 어떡하지? 그럼 이 사람 알고 딴 사람을 해야겠어요. 다시 인사관리 인사기본 정보 들어가서 재직자 이미숙씨로 합시다. 아니다. 그냥 채우기로 할까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인데 어쨌든 2019년 0930 막 퇴사시켜 그냥 공고사직 퇴사 그리고 확인하시고 어디서 퇴사자로 뭐 위탁 관리가 바뀌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9월 30일 공고사직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급여 한번 들어가 보고 급여 계산 9월 것까지는 월급을 주셔야 되니까 그러면 채우기 9월까지는 말일자 걸로 해서 급여는 들어가 있어요. 세팅이. 그러면 이 사람 이제 퇴직정산 들어가셔야죠. 퇴직 또는 중간정산입니다. 여기 들어가셨어요? 제가 들어가면 기준이 제가 말씀드렸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얘가 XPRP에 등록되어 있는 또는 입력되어 있는 급여 및 근무 기록에는 며칠 또는 몇 년을 근무했는지 그 기록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퇴직 정산인 경우에는 작업 부분에 퇴직 정산 또는 여기 보면 중간 정산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입력한 다음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중간 정산은 사유가 있어야 돼요. 뭐 전세자금 대출이던가 아니면 병원비라던가 뭐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중간 정산 해주시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중간 정산 잘 안 해주고 추계 정산은 잘 안 쓰죠. 추가적으로 하는 정산인데 이걸 못 쓰겠어요? 퇴직 정산을 다시 하셔야죠. 자 그러면 퇴직 정산이니까 요거를 선택하시고 정산일은 아까 언제였어요? 2019년 9월 30일이죠? 조회를 눌러봅시다. 그러면 9월 30일자로 퇴사할 직원이 보여집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퇴사일 나타난 직원들을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체육할 거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하면 얘가 직전 정산일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거죠. 체육, 직전 정산일이나 지급일이 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중간 정산했으면 직전 정산일 여기가 뜹니다.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직원이 만약에 자기가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집을 살려고 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얘에서 더블 클릭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한 10년 근무했어요. 그러면 언제쯤 2년 전에 중간 정산을 받았으면 더블 클릭하면 이 사람의 직전 정산 여기에 2017년 뭐 1월 1일 이래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떠요. 근데 얘는 중간 정산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이제 급여 수신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급여를 수신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퇴직 전 3개월 급여 내역이 조회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린 뭐예요?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퇴직금 얘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분명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퇴직정산 인사 기본 정보에서 먼저 이 사람의
퇴직 처리를 날짜를 넣고 정산을 퇴직 처리를 한 후에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돼 있으면 요거 자체가 조회거나 계산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계산에 대한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 사람이 상여금이 9월에 받은 게 있었으니 그거를 좀 포함하시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연차를 준 게 있어. 근데 원래는 급여 명세서에 연차를 등록하고 원천 징수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겠죠. 연차 합에. 또는 상여에 들어가거나 포함됐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원천 징수 안 하고 그냥 급여 통장에다가 연차를 지급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연차를 뭐 120만 원? 아니 12만 원? 좀 그런가?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연차 합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저장. 그러면 다시 계산해요, 얘가. 그죠? 금액이 또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연차. 근데 연차 합이니까 여기서 다시 퇴직금 계산. 근데 제게 이게 원래 그 정산 내역에 여기 연차가 살짝 또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지워보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가 교육용이랑 연동이 잘 안 되나 봐요. 다시 저장. 8이. 아니요, 바뀌네요. 급여 이쪽 부분, 연차 부분하고 같이 포함돼서 다시 들어갈게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준 게 있다. 120만원, 그럼 저장. 하고 하면 다시 여기 급여 내용이 바뀌죠. 근데 여기 대신 여기 금액을 얘가 연달아서 받지는 않는 것 같아. 대신 급여에는 평균 임금을 포함해서 이제 금액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근속연수는 5년 2개월이고, 그죠? 근무일수는 1887. 이건 지가 자동 계산해주니까 퇴직소득이 이거고, 이거에 대한 종전, 과세표준 이건 다 지가 계산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 거는 지급액은 이거예요. 이거 받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퇴직에 따른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얘들이니까, 그죠? 요구에서 얘를 뺀 나머지 얘만 입금해드리면 돼요. 지금 제가 본 거는 이해는 가시죠? 이게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게,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그 퇴직의 평균 개념하고 그런 걸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요거에서 제가 뭐 설명을 좀 해드리면, 검은색 이쪽에다 할게요. 그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가 말씀드렸죠. 사용자가, 회사가 계속 근로하는 노동자가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거.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이에요. 이게 2013년 1월 1일로 모든 직원한테 다 100%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 퇴직금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 한 가지만 쓸게요. 적용 제외. 퇴직금. 이게 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1번, 2번. 이게 그 평균 4주간, 뭐 굳이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혹시 몰라서, 미화원도 있으니까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죠, 속칭. 이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근데 이게 보면 4주간 1주의 근로시간이라니까 이거 좀 약간, 이거는 미화원을 주네 안 주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만 기억하셨다가 안 주는 방향을 생각하진 마세요. 이게 애매해요. 판례에 따라 아니면 12분쟁에 따라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어서 이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알고만 있으되 대신 이쪽에 치우쳐서 안 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포커스 주시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같은 동료이고 같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좋든 싫든 그만두면 좀 받아가는 상황으로 좀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까지 뭐 대표들이 법조항을 들어가면서 왜 줘야 되냐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는 그분들의 의사로 인해서 지급한 거, 못 지급한 거니까 할 말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서서 이 사람 안 줘도 됩니다라고 하지는 마시라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답답해요. 결국에는 본인들 똑같이 그런 케이스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퇴직금 지급 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이제 법정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계산 방법은 식은 그 법정 퇴직금, 이 퇴직금은 재직일수 나누기 365. 이게 바로 이제 계속 근속 연수에 따른 준다는 거죠. 요게 비율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1분의 평균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근무일수. 그죠? 그러면 재직일수니까 1000, 아이고, 역시 펜이 왜 이럴까요? 근무일수가 1887 나누기 365 곱하기 여기서 보면 평균임금 요거 보이죠? 2703900 한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기 진짜 두드려 볼까요? 뭐 여러분이 하셔도 되지만 아마 이거 그냥 영상 보고 계시니까 계산기 두들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703900 1397879인데요. 2는 버리고 139787990이 된 거네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1397879가 나왔어요. 얘가 지금 얘하고 연계된 거죠. 2는 버림했네요. 저는 그냥 이것도 올림해 버려요. 뭐 이거 뭐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능력을 하지 말고 약간 전 사람에 따라 좀 이렇게 버림할 때도 있고 올림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 저분은 정말 그러신 분이 아닌데 뭐 하면은 뭐 약간 전 올림하고요. 진짜 얄밉고 동료 직원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땐 그냥 버림해요. 소소한 복수죠.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대세는 몇만 원 차이인데 한 1만 원? 뭐 그 정도 차이인데 그냥 제 딴에는 괘씸한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좋지 않나? 여하튼에 그러면 요거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고요. 여기 퇴직 총액에서 얘하고 얘하고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신고 대상 세액이 바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니까 이 금액에서 얘를 빼는 거죠. 빼면 바로 지급액 얘가 나옵니다. 평균 임금까지 물어보신다면 좀 웃긴데 여기서 보이세요? 급여하고 여기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급여에서 해당하는 게 뭐지? 특별하게 평균을 포함하지 않을 금액이 있어요. 잠깐만요. 빼기. 여기서 보면은 얘가 급여에 원래는 3개월 급여에 나누기 3하면 평균 임금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오차가 있는 게 이만큼의 오차는 생겨요. 근데 얘가 평균 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쪽에 기본 잠깐만요. 이거를 아니죠. 두 달은 같죠. 제가 봤을 땐 연차 합에 대해서 요거에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나누기 12 곱하기 3. 그리고 상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프로그램에 이거 18만 250원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좀 뜯어봐야 되겠지만 이것까지 지금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3개월 평균은 지가 계산해서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 건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오른쪽에 노란색 노트패드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거 보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개월 평균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3개월 평균에는 연차 때문에 좀 복잡해질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면 또 길어져요. 연차가 또 노동법에 의해서 또 바뀌었잖아요. 이게 조금 달라요. 26개, 11개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그게 좀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급여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나중에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퇴직금이 나오죠. 그러면 이쪽으로 마우스 바꾸고요. 금년 저장.
음. 얘는 이쪽은 얘는 제가 지우면 안 되니까 지우개를 이쪽 부분만 지울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했으면 여기 퇴직 정산 출력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조회. 그러면 제가 최욱을 계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한 명 더 퇴직자도 정산해 주셔야지 여기 조회가 같이 연동으로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조회가 안 돼요. 그러면 보면 퇴직 정산으로 이 사람 걸로 소득자 보건용은 어떻게 해요? 근로자한테 줘야 될 거죠. 원천징수 퇴사할 때 이것도 주셔야 돼요. 그럼 선택하시고 인쇄. 그러면 이렇게 소득자 보관용으로 체크돼서 이 사람에 대한 거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그 다음에 근속월수 계산 나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종 근무한 거 정산금액 이게 다 같이 나와요. 근데 맨 처음에 아까 했던 거 13978-790에 나와서 이 금액에 따른 소득에 대한 그 과세표준 얘가 다 계산해 준 다음에 여기 보면 납부세액 있죠. 신고대상세액 229838 요게 나중에 원천징수 같이 연동이 됩니다. 얘를 화면 좀 내려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시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걸 어떻게 해요?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직원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 화면을 좀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정산서가 있어요. 이거는 기한 올릴 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보면 아파트에 대한 산정 내역이 나와요. 이제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날짜를 3개월치 날짜 30일 30 말이니까 딱 석 달만 나왔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근로 날짜가 10일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만약에 퇴사가 10일이에요. 그러면 석 달이니까 석 달 평균이면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6월 10일에 모자란 날수 있잖아요. 그러면 30일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총일수가 그 날짜 되는 그 30일 모자란 걸 그거까지 포함을 해요. 여기까지 자료가 연동해서 오고 그래서 얘가 3개월 평균을 또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럼 여기 날짜라면 30일, 31일, 30일이니까 다음은 92일이죠. 그리고 급여, 기본, 수당, 식대 이거 다 더해요. 그러면 이게 합계액이 나오죠. 그죠? 얘를 어떻게 이 합계액을 전체 92일로 나눈 거야, 먼저. 이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게 분수로 보면 92일 중에 30일 계산한다는 의미가 얘가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 말인데, 이 총 합계액을 전체를 92일로 나눠요. 92일로 나누면 1일치 임금이죠. 그거를 퇴직금 할 때 뭘로 기준한다고요? 30일 기준으로 준다고요. 근데 뭐 이 직원이 너무 예쁘면 31일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30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 금액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그 제가 계산할 때 애매하다고 했던 부분이 연차가 여기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퇴직 정산 작업할 때 요거는 약간 프로그램이 연동됐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포함이 안 됐죠. 근데 이거는 다시 돌려서 연차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 갖고 평균 임금에 대한 요거 그죠? 얘 평균 임금을 언제로 근속 일수로 비례해서 계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65분에 근속한 일수로 비율을 만드는 거죠. 1년에 대한 거에 대한 거니까 365의 근속 일수를 하면 이 사람이 연속 근속한 일수가 나는 거죠. 365 중에 1년을 만근했다. 그러면 365니까 약분하면 1이잖아요. 그럼 한 달치를 받는 거고, 그죠? 365분의 365의 2배라고 하면 얼마예요? 731이죠? 약분하면 2죠. 그죠? 그러면 평균 임금의 2달치를 받고 일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에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뺀 게 지급액.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디다 첨부한다? 기한에다가. 퇴직금 지급하는 기한에다가 얘를 같이 산정서를 첨부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걸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대로 닫고요. 잠깐 지우개로 오른쪽 거는 웬만하면 노란색은 좀 살리려고
제가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프로그램 나온 대로 봐서 이제 원인을 잘못 자기가 입력한 것도 모르고 이제 지급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는 맙시다. 남의 그 퇴직금이나 그런 거는 장난치시면 안 돼요. 저도 약간 소소하게 올림 버림 그 정도 차이지,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 자기가 잘못 입력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알려는 거, 퇴직 추계 정산 있죠? 이게 뭐냐면 별로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연말정산할 때 쓰면 돼요. 최종 급여일이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2019년 12월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전산으로 얘가 지금 제가 급여를 9월 것까지만 안 넣었잖아요. 2019년 9월 것까지만 해서 제가 한번 전체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퇴직 충당금 계산이라고 떠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에이 진짜 환장하겠네. 2019년 9월 30일 할까요? 이게 다 세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충당금 계산해서 들어가면 안 되네요. 어쨌든 제가 그럼 말로 할게요. 제가 뭔가 세팅을 안 해놔서 이게 연동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최종 급여는 최종 급여를 하시고요. 정산일은 대부분 말일자라잖아요. 그럼 해당하는 말에 2019년 뭐 12월 31일 하고, 여기는 그 조회하면 그 직원, 현재 직원들 쭉 나와요. 그거를 다 체크 선택하시고 퇴직 충당금을 계산을 하세요. 하면 얘가 뭐가 나올까요? 충당금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직원 전체나 일부 직원, 가끔 가다가 나 중간에 중도 정산하면, 중간 정산하면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 그 해당하는 직원 것만 해서 원하는 시점을 해갖고 정산을 해서 추계 정산을 살짝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알려주시면 돼요. 그죠? 그거 그냥 해당하는 직원 중간 정산 알려주겠다고 굳이 퇴직 정산 플로우를 해가지고 금액을 불러줄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세팅을 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요걸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 얼마야고 가끔 물어보시는 있잖아요. 그 집을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퇴직정산 돌려가지고 인사관리 들어가서 인사기록 카드에서 퇴직 누르고 내가 아는 대로 그냥 퇴직 중간정산에서 금액 알려주면 다시 이 사람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를 해지를 하고 다시 정산하기 전에 보면 얘가 퇴직 중간정산 된 걸로 얘가 프로그램 인식할 수 있어요. 진짜 나중에 퇴사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걸 쓰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직원이 자기에 대해서 그냥 추정해보고 싶다 할 때도 여기서 쓰시면 되고 퇴직후에 정산 쓰시면 되고, 아니면 그 예산을 짤 때 급여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거 감안해서 계산할 때 얘로 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퇴직금이라는 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값이,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값을 하려고 하니까 추계 정산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충당금 계산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이렇게 추계를 쫙 얘가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계산 완료 후 정산일자, 금물, 퇴직금, 소득세 지급액이 나타나는 걸 보고 얘가 얼마쯤 되는지 예산을 짤 때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디서 보냐면 얘를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는 거죠. 마우스 조회, 퇴직 추계 정산 조회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한 게 없죠? 그럼 여기 나와요. 부서, 사번, 성명직책, 급여 평균, 상여 이렇게 해서 쭉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짜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퇴직금 동영상을 올리려고 여러 가지 좀 세팅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걸 좀 잘라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 다음 시간은 퇴사자 연말정산 한번 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네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는 거죠. 그러면 퇴사자 연말정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제가 단순하게 이 사람 인사급에서 퇴직 처리했고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하는 것까지만 했어요. 이것까지만 했어요. 일단은, 이것만 해도 40분이네. 제가 잘라서 너무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